경영학과나 회계학과에서는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와 간접비가 더 많은 단위로 확산되기 때문에 단위당 비용이 감소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부른다고 배우죠.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추정하고 그렇게 추정된 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이나 투자 등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원하는 창업자나 담당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항상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페이지를 작성하게 되죠. 사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이 99% 이상이라는 건 오늘의 주제와 벗어나니 패스. 이러한 사업계획은 매출이 늘면서 감소하는 단위당 비용 덕분에 이윤이 증가할 거라는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이 회계상의 허구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연구에서는 이런 주장을 담은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 대비 비용과 이윤의 비율을 연구했습니다. 하나의 지역이 아닌 미국, 유럽, 글로벌 기업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을 동시에 연구했죠. 이 기업들을 총 합하면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회계 이론과는 다르게 매출이 증가하면 비용과 이윤의 증가폭도 거의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신생기업들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매출이 발생하면서 첫째, 대리인 비용이 동시에 증가함, 둘째, 자원이 한정되어 있음, 셋째, 시장 성숙에 따른 경쟁 심화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부분에서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평균 비용이 일반적으로 감소하리라는 기대는 너무 낙관적인 예측일 수 있다. 예상되는 모든 활동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경험으로 뒷받침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실제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우버는 아직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멀리 볼 것도 없이 한국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도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10년간 누적 적자가 무려 4조 원이 넘었죠. 혹자는 요즘같이 플랫폼 기반의 사업은 일단 시장을 선점하는 게 우선이고 선점을 하고 나면 시장 독식으로 그동안의 손해를 전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 베이스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멀티 호밍이라는 현상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적자 상태로도 생존하는 기업은 지구 역사상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장을 통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다소 조심스럽더군요. 적자가 지속되는데도 그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 안 좋은 건지 이해가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한 달에 200 벌던 남자가 10년 만에 지금 2천만 원씩 벌죠. 월에 2천만 원씩 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한 달에 3천만 원씩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월 2천씩 벌기 위해서는 사교 모임에도 나가야 하고 품위 유지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활동에서 빵 터지는 날이 있어서 지금의 지출은 투자라고 봐야 한다고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